예. 이사장님,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조기에 우리가 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민간 보험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글쎄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. 과도한 불안이 자극되면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는 측도 있습니다. 민간에서 지금 퇴직연금 경우에 보험료율이 한 8.3% 정도 되는데 예. 소득 대체율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? 한 15% 됩니다. 예.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9%인데 지금은 45% 이제 향후 10년 후에 40% 이렇게 점진적인 하향 조정이 되고 있지만 이 민간 보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지금 담보하는 것이 국민연금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래서 이 제도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제대로 지속 가능하도록 오랫동안 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하고 문제가 있다면은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우리 세대에서 해야 될 일이죠. 예, 공감합니다. 예. 예. 또 이렇게 요즘 뭐 그 경제 분야에 뭐 경제학과 학자나 경영학자들의 뭐 부인들도 요즘에 임의가입 형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예. 한다고 할 정도로 이 탁월한 수익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잘 우리가 보존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자연재해 중에 쓰나미 같은 경우에는 경보가 울리고 한 6, 7분 후에 들이닥칩니다. 그럼 손을 못 쓰죠.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는 70년 정도의 이런 이 멀리 내다보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를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이제 재정 안정화 조치에 대해서 자꾸 지금 정부나 또 우리 공단에서는 답을 지금 쉽게 내지 않고 아까 이사장님 답변 과정에서 제가 좀 전반적으로 저와 인식이 상당히 비슷하시다는데 안도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복지부 장관께서도 결국에는 사회보장은 중층 체계로 구축이 돼야 된다. 예. 국민연금만으로 다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퇴직연금이 되든 기초연금이 되든 또 기타 공적 구조 또 뭐 다른 사회보험들도 있기 때문에 중층 구조로 완성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셨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아까 이 적립식 부가식에 대해서 논쟁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. 이게 우리가 워낙 지금의 이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이렇게 악화된 이유는 국민연금이 너무 늦게 도입되어서 그렇다. 이런 진단에 동의하시죠? 예, 뭐 30년밖에 안 됐습니다. 그러니까 예. 이게 좀 더 일찍 도입되었으면 예. 그래서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들고 인구 구조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지 않다면은 그러면은 저는 부가식으로 가더라도 큰 뭐 이슈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마 아까 이 57년도 이후에 기후운용본부에서 보여주신 이 그래프를 보니까 57년밖에 없더라고요. 근데 여기는 본부 탓을 할 수 없는 거는 이때가 되면은 운영할 기금이 없어져서 본부는 예. 이제 불필요하니까 이까지만 하신 것 같은데 공단에서는 더 길게 잡아서 보셔야 된다고 보고요. 그래서 그 시점이 될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적립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이 부분은 사회보장은 중층 체계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보는데 이사장님도 동의하시죠? 예,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정부 여당에서 그때 19대 국회에서 이사장님도 이 복지 활동을 또 간사로도 예. 하셨기 때문에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연금 경우에 그때 저희가 여당이었을 때 결국에는 세종시에서 하나도 못 얻고 할 정도로 겨우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만 결국에 해결이 잘 안 되던 다른 법안들 다 묶어가지고 원래 재정 절감 효과가 700조 원대가 나던 것을 절반도 안 나는 300조 원대 초반에 이런 재정 절감 효과를 내면서 그 공무원 연금 개혁을 겨우 했는데 결국에 이제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 1년에 1,000조 원
정부 부채 중 1년이 아니라 천조 원 규모의 정부 부채 중에서 그 절반인 500조 원 정도가 공무원 연금 부채 충당 부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제 제가 이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아까 정부 지급 보장이 재정 안정화 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이사장님이 동의하셨는데, 지금 공무원 연금은 100만 명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물론 이제 수익비가 3배, 4배까지 가던 것을 겨우 지금 낮추고 있는 과정이고, 국민연금은 지금 2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뭐 공무원연금, 국민연금 통합 논의도 있는데, 결국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재정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지금의 정부 여당이 좀 더 책임감 있게, 이게 저는 정부의 부작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. 즉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. 그 국민 토론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설문 조항들 사실 이 하나하나 나중에 1차부터 4차까지 조항들 반드시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홍보를 한 거냐 한번 보시고요.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사님께서 너무나 이 이슈를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제대로 된 안정화 대책을 꼭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예. 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주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잠깐 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? 네. 예. 저도 뭐 좀 정부가 조금 더 책임 있게 나서야 된다는 거 저는 좀 동의합니다. 그러나 당시 공무원 연금 개혁 당시에는 야당도 책임 있게 나섰습니다. 누구나 연금을 깎고 보험료 더 올리는 문제는 모든 정치하는 세력들에게 다 부담스러운 거였지만 그 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래서 저도 당시에 야당의 일원으로 저희가 여당이 되더라도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해서 특위를 만들고 TF 간사를 맡들어서 실제로 연금 개혁을 주도했습니다. 그 성과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당시 정부 여당이 낸 재정 절감안보다도 당시 야당이 민주당이 낸 안이 훨씬 더 절감 효과가 컸습니다. 그거에 대해서 여야 정부가 다 동의했고 공무원들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발이 심하지 않았던 것은 그런 합리적인 개선 아니었던 게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도 국민연금 개편 국면에서도 서로 자꾸 공을 넘기는 것보다는 공동 책임의 자세를 가지고 머리를 좀 맞대서 자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네, 짧게 해주십시오. 그 과정에서 이사장님이 역할하셨던 그분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의 공무원 연금 개혁이 미흡했다는 평가는 지금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. 물론 노력하신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평가는 정정하다 하시는 것,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노력하였던 말씀을 아까 드렸고, 이 부분은 시작을 하는 것은 정부 여당에서 힘있게 추진을 해주셔야지 가능하다. 지금처럼 그 위헌적으로 나와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 네, 모두 뭐 원칙적인 말씀하신 걸로 듣겠습니다. 다음 존경하는 우리 남인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